못하면 돈 못 번다는 사실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 잘해라니까 만당꾼처럼 휘닥거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논리에 적합하게 상대를 설득할 줄도 알아야 된다. 아시겠죠? 그겁니다. 자, 두 가지가 다 뭐다? 즐거운 명도다. 두 가지가 다. 그러니까 법으로 하면서 아이고 이거 어떡해 나 이제 너무 잔인한 짓 한 거 아니야? 그러면 돈을 많이 주라니까요. 돈을 주면 됩니다. 그럼 돈을 안 주잖아요. 자, 그러면 법으로 하는 명도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나갑니까? 우리가 이제 컨설팅을 해보면, 그런데요, 이게 제가 낙찰받으면 정말 나갑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정말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경매라는 거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진행된 역사를 한번 딱 살펴보면 정말 나갈지 가짜로 나갈지 바로 압니다. 자, 우리가 채권자하고 채무자가 있어요. 돈을 한 1억을 빌려줬다 이거예요. 1억을 빌려받고 빌려줬어요. 그런데 채무자가 돈을 안 갚죠? 그죠? 자, 돈을 안 갚으면은 채권자가 한 두세 달쯤 있다가 내용 증명도 막 보내죠? 야, 경매 친다. 법적 처리 예고장도 보내고, 통지서만 보냅니까? 전화도 불이 나게 하지. 카드 연체대금 밀려보신 분. 그럼 가만히 안 놔두죠? 전화를 막 하잖아요. 오죽하면 은행 강도한테 너 은행 왜 털었어? 그럼 뭐라고 합니까? 카드값 갚으려고요. 그런 경우 안 들어보셨어요? 카드값을 갚으려고 본총을 사가지고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채권 추심이 심하게 하면 오죽하면은 은행을 털겠어요. 오죽하면. 그죠? 자, 그런 겁니다. 그만큼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럼 채무자는 이제 경매가 진행되죠? 경매가 하더니 야, 이 사람이 진짜 법적으로 한다 하더니 드디어 우리 집에 딱 보니까 경매 압류 등기가 딱 생기겠죠? 예. 자, 경매 압류 등기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법원에서 사람을 막 보냅니다. 시켜서 판사가. 누굴 보냅니까? 집행관. 집행관하고 감평사. 그죠? 감정평가사가 가가지고 집을 가치가 얼마다라고 결정을 해줘야 매각 가격이 감평 가격이 나오죠. 그래서 감평사가 올 때 전화하고 옵니까? 띵동 하고 갑자기 오지. 집행관도 전화하고 옵니까? 띵동 하고 옵니다. 자, 띵동 소리만 들으면 사람이 자다가도 가슴이 오그라듭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밤에 채권자가 밤에라도 막 뛰쳐 들어올 것 같고 돈을 빌려가지고 안 갚아봤던 그 심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내 집에 이제 애중지하고 잘 살다가 경매도 들어가지 막 도처에서 막 서류 날라오지. 서류도 어떻게 옵니까? 등기 우편으로 옵니다. 그럼 맨날 문 앞에 붙여 있잖아요. 내가 어디 갔다 퇴근해서 오면 1차 송부 문의해 주세요. 그냥 놓고 가는 법이 없죠. 다 등기로 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 심장이 오그라듭니다. 자, 오그라들면 안에서 싸움이 나죠.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하다 보면 싸움이 납니다. 싸움이 나면 물건이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깨집니다. 제가 옛날에도 보면 문짝이 온전한 집이 별로 없어요. 다 구멍이 나 있거나 그렇습니다. 통상 그렇다는 얘기예요. 또 어떤 사람 이거 보고 안 그런 집도 되게 많던데 뭐 이러면 안 돼. 통상 그렇더라. 그러다 보니까 수도 없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 이제 사람이 노이로제가 걸려요. 그러다가 이제 이 기간이 한 6개월 걸리죠? 6개월 걸리고 신건이 이제 매각됩니다.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면 보통 경매 등기가 생기면 조사하고 뭐하고 신건이 딱 들어간 게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됩니다. 자, 그럼 그 사이쯤 돼서 이제 신건이 딱 들어가면 이제부터 긴장을 하죠. 야, 이건 누가 사가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가 한두 번째에선 누가 낙찰을 합니다. 그죠? 낙찰을 합니다, 누가. 딱 낙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슴이 철렁할까요? 이제 올 게 왔구나 그럴까요? 네. 한 6개월, 10개월 전부터 나는 우리 집 팔릴 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안 팔리고 싶은 건 소망이지만 실제로 이거는 나는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를 6개월, 10개월 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낙찰이 딱 되더니 그 다음에 오늘 내일 궁금해하는데 한 달쯤 됐다가 초인종이 딱 울리죠. 그러면 나 나가야 되겠다. 제가 명도 대상자여도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실무 연수반에 그 명도에 관한 질문 칸이 있습니다. 당신이 명도 대상자라면 초인종을 누군가 눌렀을 때 낙찰자가 명도를 왔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뭡니까? 정상인이면 대화를 잘해서 합의금을 좀 더 받아내는 방향으로 머리를 쓰겠습니다. 요게 정답입니다. 요게. 그렇죠? 왜? 이만큼 시달려서 사람들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갑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다. 대부분 나갈 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잘된 꼴을 못 봤다. 나도 나가려고 한다. 나 이 집 정말 싫다. 저도 이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옛날에 이제 제가 직접 명도하러 갔을 때는 거의 다 이제 얘기를 가슴을 터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 나도 이 집 빨리 나가고 싶어요. 다만 이게 없어서 내가 이사를 못할 뿐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비정상 사람 말한 거 아닙니다. 정상인이라면 나도 나갈랍니다. 이런 얘기를 반드시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사람한테도 대화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을 갖다 들이대면 말을 못하는 사람이고 횟수가 늘기는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 같은 경우는 대화로 끝냈습니다. 대화로. 그러니까 대화가 우선돼야 됩니다. 사실은 대화로 하면 즐겁습니다. 그래야 불안하지 않죠. 그러면 아시겠죠? 정말 나가냐?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이미 나갈 준비가 돼 있다. 다만 여러분들 보기에 어떻습니까? 짐승이 궁지에 몰리면 긴장하죠. 고양이들 왜 궁지에 하면 털 세워가지고 이러잖아요. 그 사람도 궁지에 몰려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경매 당하면 딱 가면 이렇게 와서 앉으십시오. 커피 한잔 하시죠 하면서 요거를 많이 받아내는 방향으로 대화를 하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말을 잘 못합니다. 긴장해 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친구들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낯선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그러면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모임에 잘 안 나오고 꺼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화를 참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대다수는 제가 보기에 90% 이상의 사람은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초인종 딱 누를 때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안 웃는 겁니다. 나가야지 말지 떨리니까 그 사람도 떨리죠? 떨리죠. 최홍만이도 10개월 동안 저렇게 때리고 도망가면 지쳐서 못 때립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심리적으로 저렇게 넉다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못 이긴다? 말이 안 됩니다.